안녕하세요, 배아재입니다. 오늘은 SUV 이런 차도 있었구나. 오늘 SUV 추천 영상을 만들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위해 저도 몰랐던 그리고 관심 갖지 않았던 쉐보레 차량과 그리고 뻔히 아실 만한 내용 가지고 내 맘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추천 차량이 아니라 혹시 SUV 차량을 고민하면서 분명 많은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는 유튜브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제 영상 보시고 이런 차량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대로 만든 영상이니 욕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즐겁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은 쉐보레 이코녹스, 그리고 르노 삼성의 QM6, 그리고 쉐보레 트레비스, 쉐보레 트레버스, 그리고 제네시스 GV80입니다. 너무 뻔하죠? 재미없으실 것 같다면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됩니다. 차량에 있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녹스의 경우에는 저도 자주 보지도 못했고, 예전에 어떤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 지성이 나왔던 드라마에서 나왔던 지성이 몰고 다니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차를 몰았던 것 같은데 무난해 보였습니다. 그냥 깔끔한 정도의 느낌, 그냥 크루즈를 좀 늘려놓은 듯한 느낌을 좀 받기는 했는데, 제 기억 속에 이코녹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은 약간 부족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크루즈나 올란도에 들어갔던 1.6 디젤 엔진을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엔진을 동급 모델에 2리터 엔진이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톤 가까이 되는 차량의 1.6 디젤 엔진이라서 다소 힘이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하지만 시내 정도 끌고 다니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이 경쟁 차량의 QM6나 혹은 투싼이나 스포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엔진 스펙은 약간 그 소형 SUV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을 썼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차체 크기는 큰데 엔진이 좀 작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런스 자체가 다소 헷갈리는 세팅을 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내 공간은 산타페나 투싼 혹은 스포티지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는 좀 더 많이 큰 차기는 하지요. 산타페는 아주 초창기 1세대 산타페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회사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작은 엔진으로 큰 차량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에 셀링 포인트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작은 엔진, 세금의 혜택을 보면서 공간적인 부분을 좀 넓게 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예전에 그 SM3인가요? 그 차량도 제가 알기로는 힘이 좀 부족한데 연비는 작고 공간적인 부분은 소나타, NF 소나타의 공간을 자랑한다, 이런 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해서 아무래도 이런 걸 잡았지만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는 이코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르노 삼성의 QM6입니다. 디젤 차량의 경우에는 공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이질감 없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LPG 차량의 경우에는 도넛형의 가스통 때문에 약간 트렁크 쪽이 위로 올라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로형 내비게이션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디스플레이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이나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버튼 디자인은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저의 경우에는 다소 좀 약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2열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부분은 다소 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외형 디자인에서는 솔직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 차 정말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실내 디자인이나 그리고 출력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차량만큼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SUV에서 도넛형 가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차량이기 때문에 조용하면서 차고가 높은 SUV 차량을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땐 좋은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QM6의 경우에는 디젤보다는 LPG 차량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쉐보레 트레버스입니다. 상당히 큰 차입니다. 이 광고에서 그 정우성 배우를 쓰셨잖아요. 이 정우성 배우가 나올 정도면 정말 그 웅장함, 그리고 이 정우성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그 든든함, 그 이미지를
적격으로 광고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5.2m, 그리고 포드 익스플로러가 5.05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엄청 크고 길고 튼튼하다라는 그런 느낌의 전형적인 미국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그리고 최첨단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튼튼하고 넓고 좀 큼지막해 보이는 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트래버스가 적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연비나 혹은 이게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등에 사용을 많이 하면서 주중에는 또 다른 차를 운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3명을 탈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2열에 2명이 탈 수 있는 독립식이기 때문에 편하게 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팔걸이나 등받이 각도나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어서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3열의 그 맨 마지막 뒷좌석 같은 경우는 경차의 뒷좌석을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차도 경차 나름인데 쉐보레에 있는 경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래버스의 잘한 부분은 내비게이션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고 이 부분이 좀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량의 수납 공간이 좀 많은 걸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부분의 활용도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답답함이 좀 가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네시스 GV80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화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현대자동차에서 모든 좋은 기능을 포집해서 만든 완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기능도 넣고 모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제대로 만들어진 차량으로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럭셔리 브랜드이다 보니 차량 가격도 그렇고 사실 트래버스나 콜로라도 같은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워낙에 가격이 높아서 사실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 외형 디자인은 너무 세련되고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내 디자인은 약간은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직은 하차감이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고 SUV를 몰고 싶다. 그리고 하차감에 남들의 시선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GV80 추천드립니다. 차량 제원 부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높이, 전고죠. 차량의 높이를 봤었을 때 트래버스가 1785mm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1715mm, 그리고 이코녹스가 1690mm, QM6가 1680mm입니다. 트래버스가 제일 키가 크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랑 키 차이는 대략 7cm 정도 차이가 나고 QM6가 가장 작은데 트래버스와 QM6의 차이는 약 10cm 정도입니다. 트래버스가 10cm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cm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 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니까 공간이 되게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SUV 추천을 드렸는데요. 올류 렉스턴이 가장 어저께 했던 차량 중에서 가장 높은 차량이었는데요. 트래버스와의 차이는 4cm입니다. 올류 렉스턴이 더 큽니다. 4cm 정도 더 큽니다. 차량의 총 길이 전장입니다. 당연히 트래버스가 5.2m입니다. 5.2m.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 그리고 제네시스가 4745mm, 약 25cm 정도 차이 납니다. 트래버스랑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 25cm의 차이가 나는데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QM6가 4675mm, 이코녹스가 4650mm입니다. 트래버스 이코녹스의 차이는 55cm입니다. 와, 이게 지금 20cm거든요. 이게 요 정도 이만큼 더 있는 거고 여기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을 정면에서 봤을 때 양옆의 거리 전폭입니다. 트래버스가 당연히 2m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V80이 1975mm, 약 2.5cm 정도 작습니다. 그리고 QM6와 이코녹스가 1845mm로 15cm, 이 트래버스와 1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15cm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양옆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예, 일단 차량 가격도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1등을 했던 팰리세이드가 1등이었는데요. 1975mm로 제네시스 GV80과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재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공간과 튼튼함을 생각하고 최첨단 기능이 빠져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남자 스타일의 오너분들이시라면 트래버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연비와 시내주행 그리고 약간의 최첨단 장비의 맛을 보고 싶다면 QM6가 적당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약간의 주목을 받고 싶다면 아직 GV80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 가격만 안내해드립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순입니다. GV80이 6,067만원입니다. 트래버스의 가격은 4,520만원입니다. 갑자기 트래버스가 싸게 느껴지죠? 하지만 싼 차는 아닙니다. 풀옵션의 경우 5,522만원입니다. GV80도 사실 수 있습니다. 이코녹스는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2,945만원, 그리고 QM6 2,435만원입니다. 대략적인 가격만 안내해드리는 거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M6는 LPG 가격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네시스 승용차 DH를 구매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원하는 옵션, 그리고 차량 색, 실내 색, 차량의 용도 등을 따지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필요했던 옵션은 제가 20년 동안 운전을 해보니 발등도 좀 아프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운전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게 약간은 내가 브레이킹을 하지 않아도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앞차를 따라가는 이 부분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갖고 싶었던 옵션이었습니다. 그 가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가격에서 이 차량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찾았던 차량이 제네시스였고요. 그리고 실내는 되도록이면 좀 밝은 색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옵션 등을 다 찾아서 구매했던 차량이 제가 지금 끌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차량의 옵션 등이 상당히 저는 좋아하는 편이더라고요. 미국 차 같은 경우는 이 옵션 등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옵션이 많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눌러보면서 써보는 걸 좋아합니다. 뒤 커튼의 경우도 뒤에서 하이빔을 쏘면 이 가림막으로 저는 그냥 켜버립니다. 너무 빛이 밝게 되면은 딱 그걸 누르는 순간 좀 빛이 조금 덜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블루링크로 시동을 미리 걸어서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그리고 차량을 미리 예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로 타자마자 바로 출발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서면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부분은 정말 꿀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예를 들어 110km나 120km를 놓고 달리고 있는데 카메라가 나오면 카메라 지나가기 전까지 미리 속도를 줄입니다. 100km까지 줄였다가 또다시 그 카메라 지나가면 다시 120km로 속도를 늘립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전하면 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최첨단 기능이 필요하신 분께 트래버스를 구매하면 분명 아쉬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프로드로 운행해야 되는데 QM6 LPG 차량을 구매하면 난감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름만 SUV지 오프로드용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개조가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이 가려운지 긁어줄 수 있는 차량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